영민학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가르치고 있는 국어원사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덜 오셔가지고 좀 아쉽네요. 원래 더 많이 오시는데 어쨌든 오늘 날씨 되게 좋은데 또 놀러 가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가성비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경신고. 네, 저도 경신고 나온 거 혹시 얘기 들으셨겠지만 저는 경신고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신고를 벌써 이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4년째 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제 경신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뭐 직접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서 경신고 국어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내신 대비를 지금 3년 정도, 4년 정도 이렇게 해오고 있고 그다음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네요. 그래서 일단 뭐 자랑하려고 요거 하나 넣어놨고요. 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제 자랑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그냥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내신뿐만 아니라 그냥 이 지역에서 그래도 이제 국어 정규 수능 수업에서도 요 정도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자랑 드리려고 좀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신고 이제 입학을 했는데 국어 수업이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매년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가 이렇게 많죠. 그래서 보면 일단 교과서 도영이 받았어? 받았지. 그래서 원래 이제 1학년 이번에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냄이라고 되게 이거 왜 이 교과서를 쓰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교과서를 사용을 하시고요. 되게 메이저 교과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자료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도 기회였어요. 자, 그리고 저 올림포스입니다. 요거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때도 이거를 사용을 했었어요. 여전히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저는 조금 놀랐던 게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의욕이 갑자기 살아나셨는지 갑자기 사물학평을 출제를 하셨어요. 이게 보통 목동 지역에서 많이 출제를 하는데 원래 재작년까지는 이렇게만 출제를 하셨는데 작년에 이제 사물학평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훨씬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수업을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업은 요것만 합니다. 학교에서 요건 안 합니다. 학원 와서 들어야 돼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교과서 해냄 교과서였고요. 그다음 여기 부교재, 그다음 사관학교. 그래서 중간고사 출제 범위를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에서 요것도 좀 특이하긴 한데 독서 영역을 좀 출제하셨고. 그 다음에 부교재에서는 문학을 출제하셨고 그 다음 3학평에서는 문학이랑 독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법은 출제를 안 했는데 다채롭게 약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아이들의 학습 부담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 한번 성적 분포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딱 봤을 때 이제 이게 재작년이에요. 현재 이제 3학년 선배들인데 보면 지금 평균 71.5면은 그렇게 어려웠던 시험은 아닌데 편차가 16.9는 좀 은근 큰 편이거든요. 보시면 A가 지금 28.5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난도가 어느 정도 좀 실패했던 거예요. 난이도 조절을. 왜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막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 B, C 라인을 보시면 지금 특히 A에서 몰려있죠. 이 얘기는 거의 1등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험. 난도 조절을 실패를 해가지고. 그래서 재작년에는 상태가 이랬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마 소문 들으셨겠지만 작년에 아이들이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평균 자체가 시험 자체가 훨씬 어려웠거든요. 근데 평균은 훨씬 높죠 지금. 거기다 표준 편차를 보시면 지금 편차 자체가 되게 작죠. 이 작다는 얘기는 아이들 간의 격차가 얼마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시면 되게 매끄럽게 나눠졌어요. 1등급은 되게 소수로 냈고 그 다음에 2, 3등급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그 얘기는 보면 아까 요거 딱 보시면 이 보세요. 여기는 무슨 구간이에요? 운동부, 축구부 그 다음 공부 약간 내려놓은 약간 그런 친구들, 마음 편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나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작년 보시면 9.8. 이게 여기까지 그래도 아이들이 최선을 그래도 다해서 열심히 부여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아이들 학습 상태도 너무 좋았고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작년 아이들 상태가 너무나 좋았고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고 다만 이제 극상위권이 좀 소수 있었고 나머지 2, 3등급 라인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힘들었었고 작년 아이들 상태가 되게 좋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의 하위권은 없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아마 이 지역에서 제가 봤을 때 신일 제외하고 아마 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일보다도 제가 봤을 때 아이들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 경신고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랑 이제 재작년 범위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되게 충실하셨고 문법을 출제하셨어요. 이거 되게 노멀하게 보통 일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는 이런 이제 스타일로 출제하시는데 작년에 좀 특이했어요. 보시면 여기 교과서 독서는 활용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여기까지 되게 꼼꼼하게 아마 교과서의 독서 영역을 활용을 하셨고, 그 다음에 문학은 거의 비슷하죠. 근데 보시면 여기서 작년에는 재작년에 문법을 출제했지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그대로 문학은 유지한 상태예요. 여기다가 추가됐죠. 훨씬 범위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중간고사 이제 교과서 시험 범위를 보면 일단 독서 영역 출제가 됐었고 내문학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다만 이제 문학에서 16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선택형, 객관식 12문항, 그다음 서답형 내문항이 나왔는데 아마 뭐 소문 들으셨겠지만 경신고는 아직도 서답형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보통 이게 약간 좀 게으름 같긴 한데요. 서답형을 출제하시는 이유는 그냥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변별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엄청 까다롭고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이 선택형에서 갈리진 않아요.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거의 여기서 갈리고요. 이 서답형은 어디까지나 어렵진 않아요. 근데 성실도예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좀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부교재입니다. 그래서 올림포스 안에서 문학 영역에서 6문항 출제됐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공부 조금만 하면. 그리고 작년에 특이하게 사관학형을 출제하셨어요.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출제를 안 할 가능성도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회랑 인문 영역을 여기 사관학형에서 출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편식 없이 공부를 해야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에 유형했다는 거를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병이어가지고 재작년이랑 작년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교과서가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 60%였고 작년 같은 경우 75%였어요. 그럼 교과서에 충실하면 보통 이렇게 시험이 쉬워야 되거든요. 근데 교과서가 75%인데 보시면 부교재 6문항, 그 다음에 서문학편 5문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교과서랑 부교재밖에 그리고 외부 작품 4문항 요거는 알려주지 않은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가 75%에도 부교재랑 서문학편을 썼기 때문에 되게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힘들었던 부담이 되게 컸던 그런 지금 스타일이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서문학편 문학이나 독서 영역이 추가적으로 출제가 됐다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재작년 이제 중간고사 학교 시험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일단 경신고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요 만만치가 않아요. 이 성북 지역에서 보시면 문법 시험 되게 잘 내시고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는 이런 표를 주지 않고 그냥 암기형으로 출제를 했는데 이거 그냥 다 줍니다. 다 주고 이제 너네들이 여기 안에서 수능처럼 적용하고 사고에서 풀라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재작년부터. 그래서 저는 좀 놀랐고요. 확실히 그냥 기본적으로 가볍게 문법 공부했다가는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유형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문제 되게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문법 문제인데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런 부분 잘 안 나오는 약간 정보를 보기에 출제해 주시고 이걸 보고 너네들이 풀어라. 진짜 완벽하게 수능처럼 출제를 하시거든요. 근데 되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요. 취지도 너무 좋고 문제도 괜찮았어요. 근데 물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제가 수업 때 아이들 매주 주간 복수 테스트 5주차 12번에 그대로 나왔던 거. 그러니까 복수 테스트 이거 한 번만 봤어도 뭐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대비를 알아서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문법이랑도 어떻게 대비를 해줄 거냐 이런 식으로 방금 복수 테스트 제가 매주 봐요. 그래서 5주차 때 실제 제 복수 테스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됐다고 그대로 출제가 됐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문학인데 왕방은 시조 이게 외부 작품이었어요. 이거는 물론 강사 역량이긴 하지만 강사가 물론 이런 외부 작품이 나올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아시겠지만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외부 작품 출제를 하시는 건데 근데 이따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글쎄요 저는 제 장점은 그냥 그거예요. 그냥 아이들한테 시험에 최적화된 자료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하는 거.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내신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정규 콘텐츠에 쓰는 아마 저기 뒤에 있는 도영 학생은 알 거예요. 이거 외워 아시죠? 매주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미리 겨울방학 때 저랑 했거든요. 이미 친구들은. 그럼 이게 그대로 왕방면 이 시조 자체가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아예 답까지 그대로 감정이까지 그대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충분히 수업만 들어서도 대비가 돼요. 근데 이게 누적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보통 내신 때 깔짝 한 6조 공부하신 친구들은 좀 힘들 수가 있고요. 이미 겨울방학 때 저랑 수업한 친구들은 무난하게 풀었던. 네. 그럼 물론 요거에 대한 아이들한테 영상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테스트까지 봐요, 저희. 그래서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제 이제 주차별 주간 과제집이 있어요. 그게 내신혁명이라는 교재인데 거기 33번에 나왔던 그냥 복인데 그게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자료집을 그냥 시중에 있는 거 사가지고 이거 풀어와 이게 아니라 경신고가 이런 외부 작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그냥 그 문제나 이런 복이나 선지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필터 검수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매주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요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정규 콘텐츠예요. 원래 겨울방학 때는 여기서 이제 시조 아이들이 미리 공부를 할 수 있고 이건 주차별 과제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이제 독서인데 부교재 아까 올림포스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남학생들이 이 교과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하는데 부교재는 공부 되게 안 해요. 아시죠? 네, 대충 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부교재를 또 놓고 와요. 그리고 어떤 친구 버리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자체 교재를 만들어요, 부교재를. 그래서 그냥 그냥 연필만 가져와도 제가 자체 교재로 수업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자체 교재로 이제 수업을 하고 이게 그대로 출제가 두 문제나 출제가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수업만 들어도 그냥 바로 맞는. 네, 그렇게 저희가 대비를 해드리고 있고요, 부교재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방금 말씀드린 그 교재고요. 그다음 요거 재작년 분포예요. 재작년 분포고. 이제 전교생 재작년에 인원이 진짜 없었어요. 재작년에 전교생이 그 한 학년이 130명이었어요. 재작년 현재 고3. 그리고 작년에는 한 180명 정도. 근데 이제 재작년 기술을 했을 때 1등급이 5명밖에 없었어요. 네, 그중에서 4명 1등급 많았고, 그다음 2등급 뭐 7명, 그다음에 3등급 한 4명 정도. 네, 그렇게 이렇게 됐었고, 이제 또 더 중요한 이제 작년이죠. 좀 따끈따끈하게 가장 최신한 작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게 서답형 말씀드렸죠. 이게 서답형이 문제가 되고 여기 지금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최상위권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이 서답형이 보시면 지금 조건이 너무 많아요. 쳐다절, 끄다절 당연히 써야 되고 이 쳐다절, 끄다절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요. 거기다가 시적 효과를 한 가지 이상 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서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조를 띄어쓰기 단위라고 해서 완벽하게 띄어쓰기까지 해줘야 돼요. 남학생들 이런 거 꼼꼼하게 다 안 합니다. 맨날 선생님 저 일단은 100점이에요. 근데 아직 서답형 답이 안 나왔어요. 서답형을 채점하기 전까지 100점이라고 해요, 저한테. 그리고 막상 점수 나와보면 4점씩 깎여 있어요. 거기서 갈려요. 본인이 자기 뭐 1등급이다, 뭐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서답형 채점하고 나면 감점 2점, 4점씩 까져 있어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또 서답형도 이런 식으로 또 대비를 해드리고 있어요. 복수 테스트 그대로 있어요. 그 복수 테스트를 풀었으면은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답형인데 조건이 3개예요. 하나가 아니라 3개예요. 그럼 이 조건의 3개가 완벽하게 들어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자체 교재에다가 요 관련되어 있는, 왜냐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그 경신고 서답형은 대비하는 게 되게 그냥 심플해요. 그냥 교과서에 있는 학습 활동을 얼마나 충실하게 공부를 했냐 그 싸움이에요. 그거를 아이들이 학습 활동 보면 작품만 공부하고 뒤에 학습 활동 애들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옮겨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만 들어도 서답형이 어느 정도 대비가 완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복수 테스트로 아마 대비가 된다는 점. 이것도 이제 내신 비책으로 이제 제 자체 교재로 아이들 서답형 대비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또 이제 보기 적용 유형인데요. 이것도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하고 요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약간 이런 게 수능 스타일이에요. 작년에 문학을 되게 수능 스타일로 내셨고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작년, 재작년 뭐 한 4년 전, 5년 전 기출을 좀 보고 나서 이런 스타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미 진도 교재를 만들 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실어놔요. 그럼 수업 때도 하고 아이들 복습할 때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학원 다니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자체 교재 내용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3월학평이랑 구교재를 저는 아이들이 3월학평도 그거 시험지 아시잖아요. 그거 보통 버려요 다.
버리고 그래서 제가 매번 복사해 줄 수가 없어서 아예 사관학평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또 교재를 또 만들어요. 아이들이 연필만 가져오면 되게.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직접 대비를 해주고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정답까지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출을 매일 보고 그거에 대한 분석이 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선지를 이런 식으로 끌 거라는 선제 패턴 유형까지 다 알다 보니까 그거를 교재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재만 진짜 제 교재만 충실하게 봐도 충분히 이런 문제 맞출 수 있다는 물론 제가 앞에 있는 이 지금 제시한 그런 문제들은요 다 변별력이 있었던 그런 문항들만 제가 앞으로 추려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대비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도 드리고 싶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관학평에 나왔던 독서였고요. 제가 이제 직접 변형 문제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경신에서는 이런 식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꼬니까 그 꼬는 패턴을 알아서 이런 것도 아이들이 풀고 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보기까지 완벽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내세요 그냥.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이라도 저랑 같이 풀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과제로 이 문제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 되게 편안하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작년 기준입니다 이제. 작년에 한 170명 정도 됐었고 1등급이 이제 전교생 기준 한 9명 정도 됐었고 거기서 한 6명 정도가 1등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이 좀 많죠. 그래서 20명 기준에서 한 12명 정도가 2등급 받았고요. 그 다음 3등급 이하는 4, 5명 정도. 요게 이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그거고 이제 2학기 기말고사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드릴 거냐면 일단은 이제 제가 예측하는 거는 이제 올해 1학기 중간고사에 이런 범위가 출제가 될 거라고 이제 가상으로 제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콘텐츠입니다. 요거는 일단은 내신 비책은 제가 지금 한 10몇 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자체 제작 교재, 진도 교재예요. 그리고 내신 비책 같은 경우에는 내신 비책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진도 공부를 하되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복습 안 합니다. 복습해와 그럼 안 해라.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 교재 자체에다가 빈칸을 뚫어서 아이들한테 복습할 수 있게 답변교와도 괜찮아요. 하는 거에 그냥 의미를 두게 하는 교재예요. 그리고 이제 내신 혁명 같은 경우에 아까 여기서 출제 많이 됐었죠. 주차별 주간 과제집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500문제 정도 나가요. 한 주에요. 그래서 두께가 이래요. 아마 아이들 많이 봤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 해와야 되고요. 그리고 내신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전주나 전전주에 총정리 자료 그리고 요 탑 시크릿 파일은 제가 한 6년 정도 2017년부터 제가 기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출에 해당되는 거 아이들한테 5개년에서 한 7개년 정도 뽑아가지고요.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추려가지고 한 보통 한 70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게 이것까지 제가 전주에 대비를 해드리고 있고 탑 시크릿 파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학생들은요. 그 외부적인 것들이죠. 교과서 빼고요. 뭐 프린트 그냥 갖다 버려요. 다 아시죠? 특히 프린트 막 너덜너덜거리고 찢어져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프린트를 제가 따로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또 교재로 줍니다. 그래서 진짜로 남학생들 되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 저도 뭐 남자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해드리고 있고요. 복수 테스트 아마 아실 겁니다. 당연히 주차별로 보고 학교별로 좀 달라요. 근데 제가 이제 복수 테스트를 뭐 경신고 같은 경우에 많게는 50문제씩 봐요. 주차별로 봐요. 선생님 그때 50문제씩 30분 동안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 부족하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 시험 시간에. 그래서 이런 걸로 한 5주 정도 트레이닝을 미리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이거 오늘 다 풀어야 돼. 오늘 다 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시죠? 푸는 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푸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풀고 나서 모르는 걸 공부해야 공부잖아요. 그래서 그 모르는 거에 대한 오답을 당일날 확인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당일날 해결 안 하고 가면요, 이거 그냥 방치되는 거 아시죠? 그럼 모르는 채로 그냥 시험장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알고 들어가야 공부지. 아는 거 확인하는 건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냥 체크지. 그렇죠? 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제 내신 관리 시스템이고 저는 제가 늘 아이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저보다 수업 잘하는 강사들 되게 많고 저보다 콘텐츠 좋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인강 업체도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굳이 거의 1년치 수강료를 한 2주 정도 2주 정도 2주래 1년치 수강료를 거의 뭐 한 달 여기 오프라인 학원비를 내시는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관리 때문에 보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답은 저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코로나 시절부터 저는 아이들한테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리고 되게 집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제 다른 건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빨간색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남고를
물론 좋아하기도 하지만 남고의 특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수행평가 아시죠? 특히 이제 남녀공학은 여학생들이 살짝 유리해요. 수행이 유리하거든요. 근데 남고는요 수행평가 애들이 대충 등한시해요. 특히 용문고 친구들. 네. 그래서 이 수행평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경신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수행평가를 아이들이 대충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수행평가 자료를 개개인별로 챙겨줬어요. 인원이 50명이 넘는데도 개개인별로 챙겨줬어요. 왜 그러냐면 개개인별로 챙겨주지 않으면 겹쳐서 감점 받아오더라고요. 똑같은 작품을 자료를 주면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한 반에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50명인데 한 반에 적어도 10명씩 있어요. 적어도. 그럼 똑같은 자료로 8명에서 이렇게 그 자료를 가지고 수행평가를 내버리면 걸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작품당 한 8개 정도 콘텐츠를 제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나눠서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 자료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카톡 질의응답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아쉽게도 부모님은 되게 안 좋아하십니다. 제가 아직 결혼 못했습니다. 결혼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만 몰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는 별로 충실하지 않아도 일만 몰두할 수 있어서 보통 기본적으로 새벽 4, 5시까지는 제가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거의 24시간 조교 말고요. 제가 직접 질의응답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머님들 오늘 어머님도 아버님도 오셨구나. 네, 되게 운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무래도 출강 강사다 보니까 저는 전임 강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학원 자체도 대형 브랜드 학원이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출강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사실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클리닉이에요. 그 클리닉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일단 학원에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미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면 클리닉이 제일 좋지만 여건이 안 돼서 비대면 클리닉을 해왔어요. 나름 비대면 클리닉 시스템도 제가 많이 체계화를 시켜놔서 어머님들이 한 번도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상황이 돼가지고 올해는 대면 클리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거의 확정이에요.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미리 지금 좀 적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토요일 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제가 비대면 클리닉을 할 거고요. 2학년, 그 다음 1학년 모두 다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3시간 가량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웬만하면 시간 확보해 주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 아이 그때 학원 겹쳐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은 따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료 똑같이 챙겨주고요. 그 자료에 대한 확인과 피드백까지 완벽하게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보내주시고요. 만약에 못 온다고 하면 네, 제가 그것도 비대면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목소리 영상은 이거는 제가 결석자나 그다음 지각자나 그다음에 여행 가거나 이랬을 때 수업 못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복습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머님들 요거는 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제가 비대면에 약간 되게 익숙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되게 겪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이 현장이랑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저는 되게 그게 좋은 의미로 한 건데 아이들은 그거를 조금 악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어차피 수업 빠져도 네, 영상도 주시고 자료도 또 꼼꼼하게 챙겨주시니까 빠져도 되겠구나. 이게 좀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제가 영상을 제공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비대면 콘텐츠를 많이 똑같이 제공하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그래도 학원 결석 없게 좀 집에서도 좀 격려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자,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가 좀 올해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보통 제가 일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이 경신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우여곡절이 있어서 클리닉 시간도 좀 확보를 했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하는데 1시부터 4시까지 토요일 날 개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 토요일 개강이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